안녕하세요, 리본카 전현민입니다.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. 최근 들어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니까 제네시스 그거 현대 프리미엄이라고 해봤자 BMW, 벤츠 이런 독삼사에 비해서 가격도 엄청 저렴한데 아무나 다 타는 거 아니냐? 그게 프리미엄으로 들어갈 수 있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 제네시스의 차량들은 얼마를 벌어야 탈 수 있을까?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GV80, G80 이 두 가지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차량이 어느 정도의 유지비를 내가 지불해야 탈 수 있는지,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내가 풀할부를 하면은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네시스 G80, GV80 이 두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을 가지고 나왔어요. 왜 그러냐면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.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한 5천, 6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고, 그것보다 가격이 한참 내려오는 4천만 원대 요 정도 차량들을 내가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유지비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 G80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제네시스 G80, GV80 이런 차량들은 비스포크 방식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구매할 때 이 차량의 옵션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네시스 G80을 얘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앞모습에서 봐야 될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. 앞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지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바로 측면에서 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. 18인치 휠이 기본 휠이고 19인치 휠은 12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19인치 휠을 넣게 되면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120만 원 정도를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것도 유지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지금 요 앞쪽에 있는 요 휠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휠 사이즈가 245, 45, R1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뒤쪽의 휠을 보면은 27540R19입니다. 그러니까 이 타이어 사이즈가 앞에 사이즈랑 뒤에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아닙니다. 근데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하면 스퀘어 사이즈라고 하는데, 이 스퀘어 사이즈로 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타이어를 위치 교환을 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. X자로 교체를 하면은 쉽게 교환이 돼요.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약간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, 이렇게 앞바퀴와 뒷바퀴의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은 타이어가 다 소모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때 앞바퀴 따로 뒷바퀴 따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. 거기서 또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 넓이가 더 넓잖아요. 이 트레드 넓이가 더 넓은 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.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. 19인치 휠, 20인치 휠 이 두 가지 타이어 사이즈는 모두 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주의 깊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쪽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요 올휠 드라이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올휠 드라이브가 있으면 280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 실내에서도 정말 간단하게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,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브라운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게 있다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여기에 있는 요 트림 색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요게 지금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간 겁니다.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안 들어갔는데 저 위쪽으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12.3인치 디지털 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앞쪽에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애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G80을 구매할 때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, 기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올휠 드라이브 정도는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. 거기에다가 19인치 휠 정도 요렇게까지 딱 계산하면 한 9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하나 정도 더 넣는다 그러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정도 요렇게 하면은 보통 한 1000만 원, 1100만 원 요 정도가 나오는 구성이 돼요. 그래서 G80 같은 경우에는 기본 깡통이 한 5200, 300 요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000만 원, 1100만 원 더해서 신차가가 한 6300에서 6400 요 정도가 되는 것들을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그리고 GV80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. 그리고 GV80도 한번 보면요, GV80도 구형을 가지고 왔는데 구형도 앞쪽에서 확인할 거는 요 앞에 카메라만 보면 됩니다. 카메라만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는 휠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 옵션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. 근데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휠 옵션이 3개예요 19인치, 20인치, 22인치 이 세 가지인데, 저는 어지간하면 20인치
20인치 휠까지 올라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요렇게까지 올라와야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19인치 휠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인치 휠까지는 최소한 올라오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제가 아까 G80에서는 이 차량은 타이어 사이즈가 앞바퀴 뒷바퀴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GV8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 26550R20이라는 이 타이어 사이즈가 앞바퀴 뒷바퀴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스퀘어 사이즈로 되어 있는 만큼 단 2, 3만 킬로 타고 나서 타이어 위치를 교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편리한 지점이 있겠죠. 그리고 뒤에서도 간단하게 보면요, 뒤에서는 요 올휠 드라이브 배지 똑같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요 올휠 드라이브 옵션을 넣는데 350만 원이 들어가요. G80은 280인데 왜 GV80은 350이냐 라고 하면은 GV80 같은 경우에는 요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면서 이 LSD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80보다는 한 7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실내에서 또 볼 수 있거든요. 실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요 사이드 스텝도 기본 옵션 아닙니다.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제뉴인 파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요 실내 열어서 딱 봤을 때 요 시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문양이 있다 라고 하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여기 센터 콘솔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죠. 그리고 요 위쪽으로 봤을 때 12.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위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들을 딱 확인하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옵션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. GV80 같은 경우에는 핵심 옵션이 원래는 보통 파퓰러 패키지 안에는 12.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는 거, 어라운드 뷰 들어가는 거, 거기에다가 2열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, 이 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 650만 원 정도가 돼요. 왜 G80은 510만 원인데 GV80은 650이냐 라고 하면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조금 다릅니다. G80에서는 그냥 2열에 선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지만 GV80 같은 경우에는 시트 전동 조절이 되면서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GV80에 들어가는 파퓰러 패키지가 G80 대비해서 조금 더 비싼 겁니다. 그리고 이 파퓰러 패키지 외에도 뭐 올휠 드라이브 350만 원이라든지 휠 옵션 1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,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 그러면은 인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아무래도 GV80이 G80 대비해서 옵션 가격들이 조금 더 비싼 만큼 제가 말했던 한 4가지 정도 옵션을 다 넣게 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보통 GV80이 6천만 원 초반에서 6천만 원 중반 요 정도의 신차가가 위치해 있는데,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 4가지 정도를 더하고 나면은 한 7,500에서 7,700 요 정도 가격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. 내가 세후 얼마 정도를 벌어야 이 두 가지 차량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진짜 실제 사용하는 것들에 기반해서 계산해 드릴 거예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두 차량을 얼마 정도에 구입을 하냐,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. G8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 딱 구입하고 나서 1년, 2년까지는 보통 연간 한 1,000만 원씩 감가를 맞다가 한 3년, 4년 이렇게 넘어가면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진 않아요. 신차가가 한 6,500에서 6,600 요 정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한 4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옵니다. 지금 제 옆에 있는 G80도 한 3년 지나고 주행거리가 완전 짧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내렸어요. 그러니까 신차가 대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죠. 그리고 제 옆에 있는 GV80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. 주행거리나 연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신차가가 한 7,500 요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천만 원 중반 요 정도가 됐었어요. 이 두 가지 차량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, 월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G80, GV80 이 두 가지 차량 모두 대부분은 2.5L 터보 엔진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한 연간 65만 원 정도가 나와요. 이 두 가지 차량이 동일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보험료가 있죠. 1년에 내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, 보험료는 철저하게 저에 기반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. 제가 한 8년 넘게 운행을 했고 3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. 그 30대 초반 남자가 연간 주행거리 15,000km로 설정해 놓고 자차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켰을 때 가격이 G80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GV80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아무래도 G80보다 GV80이 한 1,000만 원 정도 신차가가 더 비싸고, 거기에다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더 있다 보니까 GV80이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싼 그런 보험료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보험
보험료 80만원, 110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편이에요. 보통 수입차나 이런 애들 가면 못해도 100만원 후반에서 뭐 200만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, 저도 모델3를 끌고 있지만 그 준중형 세단 하나도 보험료가 한 120만원 요 정도가 나옵니다. GV80보다 비싸. 그러다 보니까 G80, GV80 이 두 차량은 프리미엄이긴 하지만 좀 저렴한 보험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도 이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이 차량을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. 보통 사람들이 차를 구입해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따져보면 보통은 한 15,000km까지 탄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 두 차량이 기본적으로 복합 연비만 따지면 G80이 9.8이고 GV80 같은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 다 들어가 있고 20인치 휠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.6 요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. 근데 이거는 복합 연비인 거고, 실제로 G80, GV80을 운행 가시는 분들이 차계부를 써서 그 연비 데이터를 쭉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. G80 같은 경우에는 한 9km 정도가 나오고 GV80 같은 경우에는 7.7 정도가 나와요. 그러니까 연간 15,000km를 주행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죠. 그리고 이 두 차량을 끌고 다니다 보면 소모품도 교환을 해야 되는데, 소모품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엔진오일이잖아요. 엔진오일이 한번 교체할 때 블루엔즈나 이런 데에서 정식으로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 1회 교체하는데 한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G80, GV80 이 두 차량의 매뉴얼북을 보면 1년 또는 10,000km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15,000km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.5회 정도를 바꾼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. 그렇게 했을 때 두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비는 1년 동안 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소모품이 엔진오일만 있는 건 아니죠.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타이어 이런 것들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 타이어가 조금 복잡한 게,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뒷바퀴가 다르기 때문에 요 네 가지 타이어를 총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72만원 요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GV80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도 크고 편평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한 짝당 3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G80이나 GV80 이 두 가지 차량들이 보증기간이 5년 10만 km다 라고는 하지만, 실제로 내가 한 4년 5년 이렇게 타다 보면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소모품류들을 조금 교환해 줘야 될 게 생기거든요. 그런 것들을 연간 한 대충 뭉뚱그려서 한 1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렇게 했을 때 G80 같은 경우에는 연간 유지 비용이 총합으로 계산하면 4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GV8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서 580만원 정도가 나와요. 갑자기 너무 비싸지는데? 그러면 G80 같은 경우에는 4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월간으로 따지면 한 41만원 요 정도가 얼추 나오고요. 그리고 GV80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48만원 정도가 나와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차량의 월간 유지비가 뭐 이런저런 소모품류들 교환할 거 다 포함했을 때 41만원, 48만원이라고 하면, 잠깐만, 생각보다 월간 유지비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? 요런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? 근데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현금으로 일시불로 샀어 라고 하면 진짜 월간 유지비가 41만원, 48만원 요 정도밖에 안 나오겠지만, 보통은 어느 정도 할부를 껴서 들어가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용감하게 풀할부를 했어 라고 하면 보통 G80이 한 4천만원 중반에다가 취득세랑 뭐 이런 거 하면 거의 5천 가까이 되거든요. 그러면 그 5천 정도 되는 돈을 정말 내가 선납금 없이 그냥 이 풀할부로 5년을 질렀어 라고 하면 월간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보통 한 85만원 정도라고 잡게 되면,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이 차를 그냥 유지하고 타고 다니는 비용이 12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GV80 같은 경우는 한 4천만원 중반 요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할부로 계산했을 때는 G80, GV80 이 두 차량이 거의 비슷하겠죠. 그렇게 했을 때 GV80 같은 경우에는 한 133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유롭게 한 세후 450만원 정도는 벌어야 이 두 차량들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쓸 만큼 쓰면서 뭐 적금도 하고 뭐 이렇게 굴릴 수가 있는 건데, 야,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차다라는 생각이 드네. 물론 이 두 가지 차량들이 내가 구입할 때 비용 자체는 현대나 기아의 뭐 중형 SUV들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, 실제로 내가 유지를 하는 비용은 중고가가 저렴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 두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지난번에 막 소형 SUV 이런 차량들을 볼 때는 내가 연봉이 그래도 한 4,000, 4,200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끌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, 확실히 럭셔리는 럭셔리다. 그래서 오늘은 G80, GV80을 어느 정도 벌어야 내가 이 차량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, 실제로 G80, GV80 오너분들이 꽤 많잖아요. 그분들이 내가 대략 어느 정도 연봉을 벌면서 이 차량들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구매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